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농지를 강의해 드렸죠. 농지를 강의해 드렸는데, 이 농지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 공법 체계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해놨더니 반응이 상당하십니다. 그런데 제 방송은 뭐 쇼킹 부동산 이런 얘기를 하면 몇십만 명이 들어와 보는데 아무리 열심히 강의해도 그냥 몇천 명뿐이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이제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제 전문적으로 구독을 하시는 한 4, 5천 명 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한테는 꼭 좀 한번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거를 생각해서 세상에서 가장 어디에 나면 토지에 대한 공법을 쉽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잘 이해가 되실런지 안 되실런지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1985년도에 이 제도가 생겼으니까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 30년 정도가 지나면서 봐보면은 수없이 많은 공법의 강사분들, 교수님들, 소위 말해서 수천 명이 되겠죠. 수천 명이 모두 공법을 강의를 해드렸는데, 공법 제대로 이해하고 계세요? 특별히 부동산 전문가이신 공인중개사님들 제대로 이해하고 계세요? 참 힘들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동안에 30년 동안 수천 명이 도전을 했던 공법의 체계를 가장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 생각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희 대학에서 이번 2018년도 2학기 과목이 국토공간계획, 소면서 국토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없이 많은 그 강의를 하면서 이 공법 체계를 정립을 시키도록 이렇게 애를 써왔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해도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피트 하나 나오고 난 다음에 빈칸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판서형으로 해서 약 한 30분 정도, 보통 강의가 한 20여 분 정도는 되는데 한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지난번에 있었던 농지가 하늘에 있는 농지냐, 땅에 있는 농지냐, 이렇게 보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제일 먼저 공법의 첫 페이지가 보면 국토공간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시죠. 바로 공간에다가 수립하는, 허공에다가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 땅에다가 수립하는 계획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농지다라고 그러면 농지를 여러분이 강의를 할 때는 땅에다가 수립하는 계획만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이게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냐, 보통 얘기하는 절대농지냐 상대농지냐는 땅에 있는 농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근데 이 땅의 계획은 어디를 쫓아가냐? 하늘을 쫓아가야 돼요. 하늘의 계획이 허공에 있는 계획이다. 그래서 허공계획이 아니고 이걸 공간계획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공간계획은 이제 그러니까는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중공간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그러한 공간으로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바로 뭐냐면은 농림지역이라고, 또 관리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거는 하늘계획입니다. 알으셨어요? 이게 하늘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능농지냐 비지능농지냐, 임야로 얘기하면 보전산지냐 준보전산지냐, 이거는 땅에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늘에 있는 계획과 땅에 있는 계획이 서로들 다르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 지금 얘기하는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전문가분들도 이게 공간계획인지 땅에 대한 계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허공에 있는 계획을 공간계획이라고 얘기하고 땅에 있는 계획을 개별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이나 아니면 해당 시군에 가시게 되면 담당자를 만나면은 이거는 개별법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다 라고 그러지, 공간계획에 의한, 공간계획법에 의한 제도를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야를 얘기하고 하천을 얘기하고, 소면서 보통 얘기하고 우리가 28개 지목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할 때는 꼭 뭐라 그러냐면, 자, 고객님, 아니면은 지금 그 민원인님, 이거는 개별법, 개별계획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땅에 있는 계획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갖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강의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강사분들이, 교수님들, 강사님들, 여러분들이 도전을 했지만 아직도 쉽게 풀어서 강의하는 강의가 결국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30년 만에 제가 가장 쉽게 한번 강의에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봐보면은 이렇게가 있으면은 허공에 있는, 조용필의 허공이죠. 허공에 있는 계획을 공간계획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계획을 개별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간계획제도냐, 이 법령이 공간계획에 관련된 법이냐, 이 법이 개별계획에 관련된 법령이냐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목에 관련된 법령이 있어요. 물이 흐른다, 하천법. 그 다음에 산이 있다,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농지가 있다, 농지법. 이거는 전부가 개별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건축에 관련된 계획은 공간계획이냐 개별계획이냐 말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개별계획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처음서부터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것을 여러분들 개념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뭐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세요. 다시 한번, 지금 첫 장에서는 공간계획은 하늘에 있는 계획이다. 개별계획은 땅에 있는 형상에 대한 28가지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자 이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오늘 여기서는 농촌지역이라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면 도시, 그러면 뭐냐? 아파트가 들어서고, 소위 말해서 건물이 생각나죠. 농촌 그러면 그린필드, 저 넓은 초원위가 이렇게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개발을,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시죠? 글자가. 도시지역에서 개발을 할 땐 결국은 28개 지목에서 대지로 가야 돼요. 대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27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목이. 전부 지목이 전부 대지로 가야 되니까 나머지 남은 지목이 27개죠. 그 27개가 대지로 가려고 할 때, 야! 너는 검문 받지 말고 그냥 직방으로 가. 아니야, 너는 좀 조사를 해봐야 돼.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도시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야! 너는 검문 받지 말고 직방 뭐냐면 대지로 가. 라 우리는 27개 지목이 있어요. 근데 27개 지목 보고, 야! 안 되겠어. 너는 너희 부모를 데리고 와. 그러면 농지의 부모가 뭐예요? 농지법인 거예요. 임야의 부모가 누구예요? 산지관리법인 거예요. 농지법 보고 당신 자식을 지금 저쪽에 대지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임야 보고 당신 자식이 지금 대지로, 이거 집을 벗어나는 거야. 농지라는 집에서, 임야라 우리는 집에서 대지라 우리는 새로운 데로 가겠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개별법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다시 한번 하천이,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고 생각하자 이거. 한강에 어느 날 물이 안 흘러. 그럼 좋다. 메꾸자. 메꿔 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공단을 만들든가 해야 되겠다 라고 그랬을 때 누구 불러야 돼? 부모를 불러야 돼. 한강, 너는 지목이 뭐냐? 너 이름 하천인데 그럼 네 부모 데려와. 그러면 하천법 데려오는 거예요. 하천법 보고 자, 얘를 지금 어디로? 대지로 가야 되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하천법에서 좋습니다. 데리고 가셔. 얘 출가 보내겠습니다. 내 자식 하천에서 대지로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은 가는 거야. 임야 보고 산지관리법 보고 당신 자식이 임야를 벗어나서 당신 집을 벗어나서 대지라는 새로운 집으로 가겠대. 당신 생각 어때? 오케이. 그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산지관리법에서 안 돼요. 얘는 내가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천이든 임야든 농지든 물어보지 아니하고 직방 뭐냐면 대지로 가는 경우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어디나 농지나 산지나 기타 27개의 지목을 야! 너는 네 부모 필요 없어. 직방 그냥 대지로 가. 이건 그냥 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안 돼. 너는 네 부모 데려와. 부모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얘 당신 집에서 목장용지 좋아요. 목장용지라는 당신 집에서 초지법이에요. 초지법 보고 네 부모 지금 부모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 초지에서 대지로 보내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보내세요. 그럼 보내는 거예요. 그게 허락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통 이러한 땅에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가는 땅이 시가와 용지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와가 아직 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락을 받고 대지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 주거지역 안에 한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주거지역 안에 한강이 있어. 한강을 하천법에다 물어보지 아니하고 대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습니다. 괜히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굴리시라고 그거 막으면은 물 넘치면 어디로 흘러가는데 그 생각하지 마세요. 물이 안 흐르는 건천이 있는 거예요. 초지 보고 다시 한번 자 너는 목장에 있는 초지네. 그러면 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지법 보고 지금 얘기한 대로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가와 용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다라 그러면 부모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러니까 직방 보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얘가 얘기를 했습니까? 농지가 주거지역 안에 있다. 상업지역 안에 있다. 공업지역 안에 있다. 농취증 필요 없댄다니까 무조건 직방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경매 사이트에 그렇게 경매 사이트엔 지목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써 있는 거지 절대 경매 사이트의 얘기는 믿지 마세요. 뭘 얘기를 하냐? 직방 가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도시 지역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염두하시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촌지역으로 가자 이거예요. 농촌지역, 비도시 지역이죠. 비도시 지역에서 개발을 하려면은 무조건의 허락을 다 받고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도시 지역에서는 야 너는 네 부모한테 허락 안 받아도 돼. 너 그냥 대지로 가. 아니야. 너는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근데 비도시 지역이라 우리는 농촌 지역을 가게 되면 무조건 다 허락받고 어디로 가야 돼? 대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전용을 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 지역이라는 게 나오네. 그 다음에 비도시라 우리는 농촌 지역이 나오네.
도시 지역에는 저 푸른 초원이야. 도시 지역에는 지금 농촌 지역에는 이렇게 돼. 도시 지역에는 집이 있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살아. 여기는 사람이 아닌 자연이 살아. 자연이 살아. 그래서 이 도시 지역에다가 법령을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법령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1934년도 일본 치하 시대에 조선시가지 계획령이라는 지금 조선시가지 기획령이 그때는 법을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시가지 기획령이라는 그 법을 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사람 사는 도시 지역에서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1945년도 해방이 되면서 그때 어디냐? 혼란스럽고 뭐하고 사회에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옛날에 있는 과거에 있는 법령을 일본 정치 치하에 있었던 법령을 그대로 다 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우리나라의 민법도 1960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구민법, 지금 그 이후를 신민법. 바로 우리들이 잘 아시는 5.16 지금 얘기하는 혁명에 의해서 5.16 뭐 쿠데타다 혁명이다 이런 거는 우린 저거라자. 그때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시절입니다. 길거리 나가면은요, 그 파주에 이제 그 봉일천이라 우리는 이제 공릉장터인데 거기 나가면은요, 상이용사들, 군인들이 팔 부러지고 뭐하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분들이 와서 막 그냥 행패 부리고 동네에 유명한 깡패들을 깡패들이 아주 그냥 군림을 해. 왜냐? 전쟁이 끝나고 몇 년 안 됐잖아. 1953년도에 휴전이 됐으니 뭐 몇 년 안 됐잖아요. 사회가 엉망진창해요. 근데 언제 법을 만들었네. 맨날 데모들이 나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제 군사혁명에 의해서 군사 쿠데타에 뭐 쿠데타든 혁명이든 왜해서 사회 기강이 이때 많은 법령들이 제정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 민법도 새로이 정리가 되고 이때 1963년도에 그 유명한 도시 지역에서 적용하는 도시계획법이 탄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도시 지역에는 법령 없었어요. 알으셨어요? 다시 한번 도시 지역에서는 옛날에 조선시가지 기획령이다라고 우리는 법령이 있다가 1963년도 5.16 군사혁명에 의해서 바로 탄생된 것이 도시계획법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이 법을 적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68년도에 그 유명한 저 고등학교 시절인데 1968년도 이때 그 유명한 대통령을 죽이겠다라고 그래서 무장공비 30몇 명인가요? 31명인가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무장공비를, 사회가 이런 시대였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때의 국토에 대한 보안관계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지금 이제 하얀 화면이 글씨 써졌다 나왔는데, 요거 조작을 이제 지금 제가 잘못하는 바람에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켰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되냐면은 1963년도에 그 유명한 도시 지역에서의 계획인 도시계획법이 탄생되는 거예요. 근데 1968년도에 그 유명한 김신조 일당이 지금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이때 그 유명한 예비군이 탄생되면서 국가에 대한 보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동안의 도시 지역만 개발에 대한 법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다가
법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자 다시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이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1970년도야.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과거에 도시지역에 있는 땅에는 도시계획 확인은,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인 농촌지역에 가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았어요. 근데 이 지역이 도시인지 비도시인지 모르면은 그 집원을 넣으면은 국토이용에 적용되는 소위에서 비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므로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뜹니다. 뜨는 게 아니고 그거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았더니 그 집원이 비도시지역인 농촌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뭐라면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법과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두 개가 적용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법령이 자 여기서 이제 좀 이 시간에는 이제 학문적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과거에 우리는 지금 얘기한 1960년도서부터 전 세계에서 거의 꼴등의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의 10위 안에 10위 정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어느 날 1960년도서부터 배란간에 공업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급격한 발전, 그야말로 비약적, 눈만 감았다 뜨면은 전 세계 유일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얘기하는 1960년대나 이런 데는 땅 투기가 벌써 성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만들 때는 포지티브 제도와 네거티브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거티브 제도라고 그린 거인데 포지티브라는 건 뭐냐?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나머진 다 하지 마야. 그 다음에 네거티브 경제라고 그래요. 네거티브 시스템 제도는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나머진 다 해먹어.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는 포지티브 체계예요. 이런 거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나머지는 다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규제 일변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쓸 땅이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개념에서, 투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못 쓰는 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못 쓰는 땅은 땅이 안 올라? 쓰는 땅이 땅값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니까. 이래서 전 국토가 투기장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1992년도 3년도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토 체계를 포지티브 제도에서 네거티브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안 되겠다. 여러분 최근에 아파트에서 수요와 공급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죠. 우리나라 또 땅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마. 나머지 다 해먹어라. 라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네거티브 제도라는데 안 되겠다. 이거 하지마. 나머지는 다 해먹어. 라 우리는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탄생된 것이 유명한 준농림 지역 제도예요. 그래서 준농림 지역 제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때는 또 국토가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 이 월드컵이 끝난 2003년도 1월 1일 날 어떻게 법령이 바뀌어지냐라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2003년 1월 1일 날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에는 포지티브 제도와 네거티브 제도를
합친 제도가, 이게 그 유명한 관리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지 적성 평가에 의해서 적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얘는 노래 잘하는 애, 음대로 가라 이거. 얘는 그림, 미대로, 운동 최대로 가라 이거. 이래서 적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거에 의해서 이 땅은 개발 가치가 있다, 이 땅은 보존 가치다, 이 땅은 유보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적성 평가 제도가 탄생되면서, 이거에 의해서 2006년도 그 다음에 8년도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대부분의 토지가 적성이 평가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 제도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인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 거는 이때의 그 유명한 도시 지역과 비도시라고 우리는 농촌 지역이 있죠. 요거는 글을 써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하는데, 도시 지역은 사람이 사는데요. 농촌 지역은 자연이 사는데요. 도시 지역은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개발 위주로 가야 돼요. 농촌 지역은 자연이 사니까 보존 위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 지역은 개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보존 위주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의 계획이 그 유명한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이 판서를 이렇게 하려고 그리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이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과 비도시라고 우리는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 적용하던 법이 그 유명한 도시계획법이다. 비도시 지역에서 적용하던 법이 그 유명한 국토이용관리법이에요. 우리는 과거에는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 그 전으로 얘기하면 1934년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 조사령에 의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 법령으로 해놨다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자, 이 우리나라 국토제도가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적용하던 도시계획법, 농촌지역에 적용하던 국토이용관리법을 합치다 보니까는 국토라 우리는 안에 도시가 들어가니까 도시자를 빼버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국토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날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또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또 아니면은 땅을 배우시는 이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나는 좀 법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 그리는 분들은 잘 유념해 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2003년 1월 1일 날 도시지역에 적용하던 도시계획법, 농촌지역에 적용하던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져서 이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 탄생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를 자세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다가 천천히 자꾸 적어대니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다시 써놓을게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봐보면은, 도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6.5%, 비도시 지역은 84.4%, 5% 이렇게 해야 돼서 대충 우리나라 84%, 16%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으로 나는 거예요.
그 도시 지역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산다라고 그랬죠. 비도시 지역은 누가 산다라고 그랬어? 자연이 산다라고 그랬죠. 도시 지역은 사람 사니까 개발 위주라고 그랬죠. 비도시 지역은 자연이 사니까는 뭐 위주다? 보전 위주다라고 얘기했죠. 개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개발 계획이 있다. 여기는 개발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지금 얘기하는 도시 계획이 있다. 여기는 도시 계획이 없다. 이걸 다시 한번 또 거꾸로 한번 좀 봐보면은 우리나라의 84%는 도시 계획이 없는 농촌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16%는 개발 계획이 있는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 지역이에요. 법령이 합쳐져서 국토계획법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도시지역, 개발계획이 있는 도시지역 16.5%와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없는 소위 말해서 보전 위주의 정책이 나와 있는 비도시 지역이라 우리는 농촌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도시 지역은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농촌 지역은 개발 계획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개발 계획이 없다라고 그래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돼. 개발 계획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니까 세부 법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법 가지고 도시계획법에서 뭐를 어떻게 개발을 하는 다 규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법 밑에 하위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땅은 이렇게 개발해, 저 땅은 저렇게 개발해요. 그래서 옛날에 도시계획이 도시지역에서 옛날에는 여기 뭐냐?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천천히 쓸게요. 글자가 자꾸 넘어가니까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규칙은 어디? 도시지역이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럼 비도시 지역에 여기는 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 이때는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 국변 절차 혹시 전문가분들 기억나세요? 이게 국변 절차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12회 공인중개사 이전까지네요. 12회 공인중개사 이전까지 지금 얘기한 대로 뭐가 나오냐면은 비도시 지역에서의 대규모의 사업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는 국변 절차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옛날 얘기를 하냐? 이 자체의 변경된 내용을 이해하면은 우리나라 공법을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30년 동안 수천 명의 공법 교수들이 난다긴다는 교수들이 이 분야를 쉽게 설명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들이 결국은 쉽게 설명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다.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저거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 왜냐? 이 체계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개발 위주라고 그랬죠. 개발 위정령이 바로 뭐냐면은 도시계획법이에요. 여기는 보전 위주라고 그랬잖아요. 보전 위의 정책이 이게 뭐냐면 국토 이용 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요 앞서서 설명드린 거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 확인원, 비도시 지역에서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았던 거예요. 이게 2003년 1월 1일 날 월드컵이 했을 때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시는 개발 위주로 가다가 뭡니까?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여기는 개발법이 없어요. 왜냐? 도시는 개발 위주이기 때문에. 그 대신 개발 계획이 뭐야? 도시계획이라고 했잖아. 그럼 도시계획이 어디나? 국토계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6%에는 도시계획이 있는 거예요. 84%에는 도시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 합쳐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법으로 간 거예요. 알았어. 도시지역이야? 알았어. 법대로 갈게. 그 비도시 지역은 법이 없네. 그럼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개발을 안 해요. 여기는 다시 한번 법대로 개발하는데 여기는 법이 없다고 보니까 야 인마 면적으로 가라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욕을 해가지고 저한테다 하는 얘기예요. 야 비도시 지역이야? 농촌 지역이야? 면적이 얼마야? 야 인마 너무 컸마. 조그맣게. 조그만 건 어떻게 해? 중규모는 어떻게 해? 대규모는 어떻게 해?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래야 땅이 보이는 거야. 농지가 도시에 있어. 도시에 있으면은 뭐냐? 농지법 절로 가랜다니까. 야, 네 부모 필요 없어. 안 데려와도 돼. 너는 직접 대지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도시 지역에서도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건물을 받고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야, 네 부모한테 승낙 받고 가. 그 승낙 얘 대지로 보내는데 어떻게 찬성하시겠어? 찬성할게요. 아, 그러면 대지로 가야. 근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모두 다 건물 받고 가야 돼요. 하천도 건물 받고 가. 임야도 건물 받고 가. 농지도 건물 받고 가. 도로도 건물 받고 가. 초지도 건물, 목장도 건물 받고 가. 다 건물 받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첫 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간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개발에 대한 법령이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넘어가서 혹시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은 자꾸 끊어지는데 그냥 계속 이었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리는데 이거는 이 화면상의 그 충돌이 컴퓨터 간의 그 충돌이 일어나서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자 도시 지역과 비도시라고 우리는 농촌 지역에서 법령을 합쳐놨다 이거예요. 두 개 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합쳐놨어요. 그래도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 법대로 개발해 이거예요. 여기는 면적대로 개발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개발해라 우리는 이 법대로 개발하라 우리는 이 내용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법대로 개발하라 그러는 데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여기는 면적대로 개발하니까는 좀 전에 얘기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 1월 1일 날 도시와 농촌이 합쳐졌다라고 그랬죠. 도시계획법과 농촌지역에 살던 국토이용관리법도 법령이 합쳐져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이 뭘로 바뀌는지 알아요? 자, 공인중개사분들 그만이 공부하셨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옛날에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할 때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계획법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 지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하위 규정, 하위 법령에 의해서 요건 요렇게, 돌은 요렇게나 뭐는 어떻게, 뭐는 어떻게, 고는 어떻게, 학교는 어떻게. 이것이 지금 얘기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 그것이 과거의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상대농지 있었잖아요.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대농지야. 개정되고 나서는 뭐야?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아니에요. 요게 이제 비진흥농지라고 해요. 옛날에 절대농지가 있었죠. 절대농지를 새로운 법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 요걸 진흥농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국토계획법, 그거보다 최고 할아버지 법령에서는
최고 할아버지 법령이죠. 국토계획법이. 할아버지 법령에서는 옛날에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법은 뭐야? 국토계획법이란다니까. 국토계획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수천 명의 공법 교수님들이 도전했던 걸 좀 쉽게 강의해 드리려고 우리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저거지만 이거 완벽하게 압니다. 근데 요거를 얘기로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교강사분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내 강의를 공법에 대한 강의를 3번만 들어라. 그러면 여기에 채워진다. 공법에 대한 법 체계만 채워지면은 새로운 그건 그거. 이건 이거야. 금방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난번에 농지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났더니 일반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면서 공법 체계를 그동안에 그냥 무조건 시험 보느라고 외우기만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대학에서는 대부분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이제 또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봐보세요. 자, 한번 봐보세요. 도로를 하나 놓습니다. 도로. 이게 수원대로 3-6호선 그래서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근데 자, 이게 어디냐? 매산로에 있는 이 지역은 국토계획법을 적용을 해요. 도로를 놓는데. 근데 자, 요거를 이제 그냥 놔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봐볼까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수원 외곽순환도를 놓는 거야. 이 놓는데 이때는 어디냐? 도로법을 적용을 해요. 아니 똑같은 도로를 놓는데 무슨 한쪽에서는 국토계획법 한쪽에서는 도로법을 적용을 하냐. 이런 게 어딨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번 시간에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도시지역에서 그 다음에 비도시라 우리는 농촌지역에서 도로가 쭉 나가. 그러니까 절반 잘려. 여기서는 국토계획법을 적용한다니까. 여기서는 뭐를 적용하느냐? 도로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게 있나? 간단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저 일부 강의를 그 설명을 좀 쉽게 해놨지만은 참 어려울 텐데 다시 한번 뭐냐? 도시지역은 뭐라 그랬어? 사람 산다고 그랬어. 무슨 위주? 개발 위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위주니까 계획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계획이 뭐다? 도시계획이다 이거예요. 그 도시계획 밑에는 국토계획법 밑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죠.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이 있었다니까. 근데 국토계획법 밑에의 법령 밑에의 규정 아닙니까? 그게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인 거예요. 그게 옛날에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법인 국토계획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역은 뭐 위주야? 개발 위주야.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도로, 네 부모가 이름이 뭐야? 도로법인데 도로법 갖고 와. 그래서 도로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농지가 있다 이게. 여기도 농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농지가 시가와 용지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 네 부모 동의 필요 없어. 너 대지로 직방 가 이거예요. 그런데 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는 야, 네 부모가 누구야? 농지법인데 부모 모시고 와. 부모 보고 얘 대지로 보낼까요 말까요? 보내세요. 그러면 전용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못 보내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강사분들이 토지제도를 강의할 때 밑에 있는 것만 얘기하니 이 위에 있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 농지가 제대로 보여요? 제대로 보입니까? 위를 이해하고 밑에 농지를 이해가 돼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간계획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게 개별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아직은 심하실 거예요. 다음번 2강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건 강의하다 3번이나 끊어졌습니다. 이게 끊어지다 보니까는 시청자 여러분이 좀 가다가 이렇게 필름이 끊어진 거를 여러분이 느낌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판서를 하다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글자가 안 쓰여지고 그래서 오늘은 판서용으로 강의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제가 2부 강의 때 2편 강의 때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동안에 1985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첫 번째 탄생된 이래 30년이에요. 완 제너레이션, 한 세기 동안에 수천 명의 공법의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공법을 쉽게 강의하신다라고 그랬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한번 도전해보는 시리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